7강 생물의 분류, 학습 목표,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이해한다. 동물, 식물, 균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생물을 특징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1.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 지구에는 많은 생물이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생물을 쉽게 연구하기 위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끼리 분류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몸의 생김새, 먹이, 생활 방식, 번식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특징은 광합성을 한다.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다. 뿌리, 줄기, 잎이 있다. 예로서 소나무, 장미, 벼, 해바라기 등입니다. 식물은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3. 동물.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특징,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먹이를 먹는다. 감각기관이 발달했다. 예로 사람, 사자, 물고기, 새 등이 있습니다. 동물은 생태계에서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4. 균류. 균류는 식물도 동물도 아닌 생물입니다. 특징,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다른 생물의 양분을 이용한다.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 예, 버섯, 곰팡이. 균류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 분류 비교. 구분, 스스로 양분 생성, 식물. 동물이나 균류는 스스로 양분 생성 못합니다. 움직임, 식물은 거의 없음, 동물 있음, 균류 없음. 광합성, 식물 함, 동물 못함, 균류 못함. 대표적인 예, 식물은 나무, 동물은 사람, 균류는 버섯. 생물의 역할. 생태계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는 식물,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균류, 그리고 세균. 이들이 함께 살아가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생활 속 생물.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화단의 꽃은 식물, 반려견은 동물, 숲속의 버섯은 균류, 빵에 생긴 곰팡이도 균류. 생물을 올바르게 분류하면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생물은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간다. 균류는 광합성을 하지 않으며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생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 생태계를 유지한다. 확인 문제 1.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물은 보기 1. 동물 2. 균류 3. 식물 4. 세균. 정답은 3번 식물. 문제 2. 다음 중 균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소나무 2. 버섯 3. 토끼 4. 참새. 정답은 2번 버섯. 문제 3.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은 보기 1. 식물 2. 동물 3. 이끼 4. 해조류. 정답은 2번 동물. 문제 4. 죽은 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은 보기 1. 식물 2. 동물 3. 균류 4. 물고기. 정답은 3번 균류. 문제 5. 다음 중 식물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1. 스스로 움직인다. 2. 광합성을 한다. 3.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 4.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정답은 2번 광합성을 한다. 능력 태그. 생물의 분류. 식물, 동물, 균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태계. 이번 강의에서는 생물을 식물, 동물, 균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과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학습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배우는 생명의 유지, 호흡, 영양, 배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8강 생명의 유지, 학습 목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이해한다. 호흡, 영양, 배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의 생명 유지 과정을 이해한다. 1. 생명 유지란. 생명 유지란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몸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은 영양, 호흡, 순환, 배설. 이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양.
영양은 음식에서 필요한 성분을 얻는 과정입니다. 음식은 몸속에서 소화되어 영양분으로 흡수됩니다. 영양분의 역할은 몸을 자라게 한다, 에너지를 만든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예시, 밥, 고기, 채소, 과일, 우유. 3. 호흡.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활동입니다. 호흡기관은 코, 기관, 기관지, 폐.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검정고시에서는 호흡기관은 코,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순환. 순환은 혈액이 몸 전체를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활동입니다. 순환기관, 심장, 혈관, 혈액. 혈액의 역할은 산소 운반, 영양분 운반, 노폐물 운반. 5. 배설. 배설은 몸속에서 생긴 필요 없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입니다. 배설 기관은 콩팥, 다른 말로 신장, 방광. 배설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건.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 공기, 영양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명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충분히 잠자기, 손 씻기, 깨끗한 물 마시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영양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과정이다.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활동이다. 순환은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활동이다. 배설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이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물, 공기, 영양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다. 확인 문제 1.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기 1. 호흡 2. 순환 3. 영양 4. 배설. 정답은 3번 영양. 문제 2.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관은 보기 1. 심장 2. 위 3. 폐 4. 콩팥. 정답은 3번 폐. 문제 3.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기관은 보기 1. 폐 2. 심장 3. 간 4. 방광. 정답은 2번 심장. 문제 4.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은 보기 1. 소화 2. 호흡 3. 배설 4. 광합성. 정답은 3번 배설. 문제 5.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보기 1. 공기 2. 물 3. 영양분 4. 장난감. 정답은 4번 장난감. 능력 태그 생명 유지, 영양, 호흡, 순환, 배설, 건강한 생활. 이번 강의에서는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양, 호흡, 순환, 배설의 역할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생명 유지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관의 구성, 코, 기관지, 폐는 조졸 검정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9강 생태계의 평형 학습 목표. 생태계의 평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생태계의 평형이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에서는 식물, 동물, 균류, 미생물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먹이사슬. 먹이사슬은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시,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매. 생물이 하나 없어지면 다른 생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검정고시에서는 먹이사슬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먹이 그물. 실제로는 한 가지 먹이사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서로 연결된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예시. 토끼는 풀도 먹고 여러 식물도 먹습니다. 여우는 토끼뿐 아니라 쥐도 먹습니다.
이처럼 생물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예시, 풀, 나무, 벼. 소비자.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 예시, 메뚜기, 토끼, 사자, 사람. 분해자.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생물. 예시, 버섯, 솜팡이, 곰팡이, 세균. 5. 생태계의 균형. 생태계는 서로 영향을 주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가 너무 많아지면 풀이 줄어듭니다. 메뚜기의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메뚜기의 수가 다시 줄어듭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6.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먹이 사슬이 끊어집니다. 멸종하는 생물이 생긴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진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생활 속 생태계.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숲, 강, 바다, 논, 공원, 학교 하단. 작은 연못 하나에도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갑니다. 핵심 정리. 먹이사슬은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여러 먹이사슬이 연결된 것을 먹이그물이라고 한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함께 유지한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자연의 균형도 무너진다. 각인 문제. 1.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보기 1. 먹이 그물, 2. 생태계, 3. 먹이 사슬, 4. 광합성. 정답은 3번 먹이 사슬. 문제 2. 여러 먹이 사슬이 서로 연결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기 1. 먹이 그물, 2. 생산자, 3. 분해자, 4. 서식지. 정답은 1번 먹이 그물. 문제 3. 다음 중 생산자는 보기 1. 메뚜기, 2. 토끼, 3. 소나무, 4. 사자. 정답은 3번 소나무. 문제 4.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생물은 보기 1. 소비자, 2. 생산자, 3. 분해자, 4. 초식동물. 정답은 3번 분해자. 문제 5. 다음 먹이 사슬에서 가장 먼저 오는 생물은 풀, 메뚜기, 개구리, 뱀. 1번 메뚜기, 2번 풀, 3번 개구리, 4번 뱀. 정답은 2번 풀. 능력 태그. 생태계의 평형,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번 강의에서는 생태계의 평형과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의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먹이 사슬의 순서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은 초졸 검정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